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입니다.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박동기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동기입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시장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특징 섹터와 이슈부터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금 미국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태죠. 이제 지난 주말에 잭슨 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시장은 안도 랠리를 좀 펼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말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그 연내에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라는 사실상 뭐 연내 실시로 뭐 확정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지금 강세 흐름을 띠고 있죠. 어, 역시 지금 이제 그 파월 의장의 잭슨 미팅에서 뭐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지금 그 테이퍼링 같은 경우는 연내에 사실상 실시를 이제 하겠다라는 뭐 공식화를 사실상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이 부분이 시장이 크게 안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이번 장의 본격적인 조정은 이제 테이퍼링을 하는 시점이 아니라 2023년도에 있을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다. 즉, 이제 이번 테이퍼링은 이제 부분적으로 시장의 조정이 어느 정도는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아마 이번 이제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지난번 잭슨 홀 미팅을 계기로 해서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은 좀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에 3,150포인트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지수대죠. 3,150포인트 장 초반에 돌파가 나왔습니다만은 3,150포인트를 지금 내주면서 지금 마감이 되었는데 결국 이제 기술적인 3,150포인트 돌파 안착 여부 이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제 지수 흐름의 강세 흐름 그러니까 신고가라든지 우리 시장도 이제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강세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외국인들의 지금 포지션 이제 변화인데요. 외국인들이 결국 그 포지션 변화가 있어야만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지수 흐름의 강세 흐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지금 신고가를 내고 강하게 강한 상승 흐름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이제 전강후약 형태의 흐름이 나오는 것은 결국 외국인들의 현선물 포지션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 이 부분은 우리가 장중에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 뭐 전반적으로 뭐 시장이 좀 강세 흐름을 띄었죠. 건설이라든지 철강 같은 경기 민감주 쪽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이벤트를 지금 앞두고 있는 수소차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 반면에 또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은 그동안에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차익 매물이 집중적으로 나오는 그런 섹터로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이라든지 정권 같은 이제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또 IT주들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대형주 그리고 코스닥의 IT 장비 부품주들도 전반적으로 소강 상태의 흐름을 띈 하루였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놓고 보면은 코스닥 시장의 강세 또 개별 종목 장세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가 펼쳐진 하루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일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브리핑을 좀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특정 종목에 대한 특집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좀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던 엔지캠 생명과학과 관련해서 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동희 전문가께서 그동안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왔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용들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엔지캡 생명과학이 이제 큰 폭으로 밀리면서 지금 하락 마감을 했죠. 지금 그 이유는
지난 주말에 그동안에 진행이 되어 왔던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를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 주말에 이제 각종 관련되는 뉴스들이 엔지캠 생명과학의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은 실패했다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두 자릿수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임상 이상 그동안에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임상 결과가 과연 그 내용이 없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또 실패로 단정을 해도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시 내용을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지금 임상을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죠. 첫 번째는 유효성 평가. 유효성 평가라는 것은 과연 이게 신약으로서 효과가 있느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안정성 평가. 약이 신체에 어떤 부작용은 없는가라는 부분,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유효성 평가, 안전성 평가 부분에서 유효성 평가에서는 이제 1차 지표, 2차 지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총 해서 이제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지금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유효성 평가 중에서 1차 평가 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나왔죠. 나머지 2차 평가 지표와 안전성 평가에서는 이제 그 통계적 유의성 또 안정성 부분에서는 우수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냈는데요. 결국 지금 1차 평가 지표를 이제 그 통계적 유의성을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놓고 보면은 실패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뜯어놓고 본다 그러면은 또 뭐 반드시 또 그렇지는 않다,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지표, 2차 지표 중에서 유효성 평가, 먼저 1차 평가 지표를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1차 평가 지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냐면은 경증 환자가 중증 환자로 이행되는 확률, 자, 이 부분을 지금 평가를 지금 하게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 불가가 되었죠. 확인 불가도 결국은 뭐 따져놓고 보면은 뭐 실패가 되는데, 확인 불가로 되었는데, 이 이제 확인 불가가 나온 가장 큰 원인이 임상 설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임상 설계가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가를 하게 될 때 그 이상 반응이나 또는 갑작스럽게 중증 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투약을 중단한다라는 지금 조건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번 임상에서 이들 환자에 대한 평균 투약 일수가 3.6일로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상 반응이 생기면은 그냥 아예 투약을 중단을 해버렸으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유효성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실패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하더라도 그냥 약을 중단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어떤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다. 그래서 실패가 아닌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1차 평가 지표가 통과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자, 2차 평가 지표부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자, 이제 가장 어찌 보면은 그 엔지캠 생명과학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주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면역 조절제, 자, 이 부분인데요. 자, 2차 평가 지표는 코로나 폐렴 증상이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 이제 사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지금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얼마만큼 지금 감소를 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그 임상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1일차 대비해서 14일차, 자, 14일 동안의 약을 먹고 이제 임상 결과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1일차 대비해서 14일차에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다. 임상 2차 지표는 성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영국 조기 경고 점수라 그래서 얼마만큼 환자의 그 증상이 완화되느냐, 이 부분을 영국 조기 경고 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의미한 평균값 감소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은 P값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통계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뭐 유의 확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지표죠. IL8, IL6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IL8 같은 IL8, IL6은 그 사이토카인 폭풍 염증 지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점 지표가 0.0032, 또 IL6은 0.0203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자 P값 같은 경우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P값 같은 게 0.05 이하일 경우에 유의미하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오차가 날 확률이 그러니까 이 나왔던 지표가 참이 될 확률이 99.997%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고 또 오차가 나올 확률이 0.003%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확정적인 이번에 나왔던 평가 지표가 평균값의 감소가 의미가 있다, 참에 가깝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P값이 사실은 이번에 지금 레키로라주, 셀트리온도 2차 지표에서는 이 P값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3차 임상에 가서 결국은 이제 통과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신약 뭐 긴급 사용 승인까지 지금 나온 상태죠. 그만큼 P값이 중요한데 엔지캠 생명과학은 이 P값까지도 지금 유의미한 감소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성 평가를 놓고 보면은 역시 안전성 평가는 뭐 예상했던 대로 시험군하고 대조군 간에 뭐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상 반응이라든지 어떤 뭐 특별한 통계적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다. 즉 다시 말해서 내약성과 안정성 부분에서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효성 평가에서는 1차 지표의 결국 확인 불가로 인해서 토탈 놓고 보면은 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가장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평가 지표에서 성공적으로 나왔고 안정성 평가 부분에서도 우수함을 지금 확인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대로 유효성, 안전성, 어떻게 세부적으로 좀 쪼개서 더 자세하게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더 실험이 필요할 것 같다.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향후 이 임상과 관련된 일정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도 이번 공시를 지금 발표를 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임상에 돌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추가적으로 임상을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1차 평가 지표의 이제 오류를 아마 회사에서도 뭐 임상 중에 중간에 아마 좀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 뭐 당연히 인식이 됐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차 평가 지표를 바꾸어서 변경을 해서 다시 한번 임상 2B 또 그리고 임상 3상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회사 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차 평가 지표는 이번에 했던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평가 이 부분에서 대상자 회복 기간이 얼마만큼 빨라지느냐, 자, 요 부분으로 지표를 바꿔서 2상과 3상을 이제 진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효성하고 안정성 평가 지표는 일단 검증이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임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각적인 성의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이번 코로나 임상 2상에서 뭐 결국 뭐 타이틀은 뭐 실패로 나왔지만은 내용으로 놓고 보면은
뭐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뭐 90점 이상을 얻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요인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요 파이프라인 EC18의 효능을 이번 코로나 치료제 치료제 임상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첫 임상이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 효과가 회사 측에서는 기존에 계속 이제 그 효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임상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유효성 평가 부분에서 그게 지금 충분히 지금 확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지금 임상 진행 중인 게 미국 FDA 쪽에서 임상 이상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4개가 있죠. 자,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또 급성 방사선 증후군 치료제, 구강 전막염 치료제, 그리고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이렇게 지금 4개가 미국 FDA 임상 이상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4가지 다 EC18이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를 하는 면역 조절제로서 좀 이번에 효능이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FDA 임상 이상 진행 중인 4개도 성공 가능성이 오히려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느냐,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쪽도 말씀해 주셨는데 끝에 이제 미국 쪽과도 좀 연관성을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은 한국과 미국에서 지금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엊그제 임상 결과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 자, 미국은 FDA 임상 이상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죠. 진행 중인 상황인데 임상 설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특히 이제 2차 지표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1차 평가 지표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투약 기간이, 이번에 지금 이제 투약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도 14일이었죠. 한국은 14일이었는데 미국에는 지금 28일 정도로 하고 있고, 또 투약 중단 조건이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2차 효과, 약효로서의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국내 임상에서 지금 검증 인증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임상 결과가 발표되기 전보다 이번에 발표가 되고 나서 미국의 FDA 임상 이상도 성공 가능성은 그 전보다 직후가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국내 코로나 임상은 결과를 지금 발표를 했고,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 FDA 임상 이상까지 완료가 된 구강 전막염 치료제로 아마 좀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강 전막염이라는 것은 구강 전막염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입안이 헐고 입안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이런 희귀 질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치료제가 없는 희귀 질환 치료제에 해당이 되는데 이미 미국으로부터 패스트 트랙을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신속 심사 지정을 지금 획득을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임상 이상까지 지금 완료가 되었고 지금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빠르면 이제 9월 중으로 임상 이상 결과가 지금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체내 염증을 치료하는 그런 계통의 이제 질환이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임상 이상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조금 더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결국 회사에서도 구강 전막염 치료제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봐야 또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성과가 예상대로 지금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회사 측에서는 바로 긴급 사용 승인과 기술 수준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임상 2상, 3상을 추가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는 이제 회사 측에서는 앞으로 준비를 지금 하게 될 테고요. 그래서 기다려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미국 임상에 대한 결과, 그리고 임박해 있는 지금 구강 전망염 치료제,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아마 좀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엔지캠 생명과학이 이제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이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결국은 뭐 결론적으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만, 그러니까 100점이 나와야만이 되는데 한 가지를 지표 충족을 어쨌든 못했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는 지금 실패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1차 평가 지표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 기간을 1차 지표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추가 임상을 하게 되면은 뭐 주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효능 부분에서 지금 확인이 됐기 때문에 평가 지표 변경을 하게 되면은 뭐 성공 확률을 다시 한 번 더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애초에 엔지캠 생명과학의 기본적인 목표도, 자, 우리는 항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치료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 쪽으로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전임상 단계에서도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이 되었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플러스 알파로 지금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항바이러스 치료제하고 병용 투여 쪽에 대한 성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게 위드 코로나까지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 억제하는 게 이게 지금 핵심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또는 백신 가지고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어서 그 면역 조절 치료제로 그 치료를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하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 주가가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했지만 1차적으로 불확실성 해소 측면, 그동안에 회사 측에서는 발표가 상당 부분 늦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전저점까지 이제 8만 원대까지 밀리면서 이제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점. 자, 이런 부분과, 그리고 이제 신사업으로 진행 중인 mRNA 지질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충분히 좀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차트 흐름을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지금 이제 큰 폭으로 많이 밀렸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두 자릿수까지 밀리면서 8만 원대까지 이탈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결국 뭐 그동안에 제가 한두 번 정도 이 종목에 대해서 뭐 10만 원 이하대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상 2상 결과로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씩 평가하는 지표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 부각, 그리고 또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엔지캠 생명과학이 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말씀해 주실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엔지캠 생명과학까지 해서 전략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